안녕하세요. 황녀의 쌀아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2명의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시집살이를 시키려 하지만 친정 아버지가 모든 걸 해결해 주었다는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신랑과 저는 동갑내기 28살 부부입니다. 연애는 대략 2년 조금 넘게 하고 3년을 넘기지 말자 해서 결혼을 했지요. 저희 부부는 동갑내기라 그런지 연애 기간 동안 싸울 때도 쌀벌하게 싸우고 화해할 땐 언제나 그랬냐는 듯 화끈하게 풀곤 했는데 이제는 결혼을 하고 나니 연애와는 전혀 다른 싸움을 하다 보니 서로 해결 방법도 모르겠고 화해 방법 또한 힘들더라고요. 처음엔 신랑이 방패막이 되어주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마저도 하지 못하더군요. 저는 본의 아니게 두 시어머니를 번갈아 가며 보고 살았었는데 더 이상은 이건 아니다라고 결심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신랑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가족을 지켜줘야 할 것 같아 이들을 지켜주리라 맹세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남편의 엄마를 그냥 시어머니라고 칭하고 아버님의 첫째 부인을 전부인이라고 하고 딸들 또한 전부인 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솔직히 그리어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가 않네요. 그리고 현재 아버님은 아직 전부인가 그리고 딸들하고 처음부터 쭉 이혼 한번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두 분이 계실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터라 예상 밖의 시어머니가 한 분 더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미 아이도 하나 낳고 살고 있어서 그동안 말이 없다가 이제야 말을 해주시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님이 지금까지 비밀로 한 것이라고 오해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전부인이 시켰더라고요. 아이가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시어머니께 단호하게 할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 저는 뭐라 말씀하셔도 제 앞에 있는 어머님 한 분만 생각할 거예요. 저한테 다른 어머님을 나중에 모셔야 한다는 둥, 왕래를 하라는 둥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그래, 그냥 알고 있으라고 말해주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보통이 아니어서 애미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쉽게 되진 않을 거야. 나도 그분 겪어봤지만 쉽지 않아서 지금까지 끌려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더 궁금해지기도 하고 대처도 필요할 것 같아서 더 자세하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시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시아버지가 혼기를 놓쳐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 남자인 줄 알고 결혼을 했다. 준범이 낳고 나서 집에 있는데 아니 어떤 여자가 딸 둘을 데리고 찾아왔더라. 알고 보니 부인이었어. 그럼 어머님 아버님 결혼하셨으면 그분하고는 끝난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군요. 아휴, 나도 그런 줄 알았지. 그렇게만 알고 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나는 동거인으로 올라가 있고 우리 준범이는 그들 부부 사이에 떡하니 아들로 되어 있더구나. 너무 화가 나서 열을 내고 따졌어요. 그럼 시어머니가 그분이란 거네요? 아니 혼인신고나 출생신고 때 같이 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등본 같은 거 떼본 적도 없고요? 라고 했더니 아유 애 낳고 나니까 부인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혼도 했다고 해서 그걸 믿었지. 그런데 준범이가 3살쯤 되었을 때 우리 집에 딸들을 데리고 쳐들어와서는 나한테 종이 하나를 내밀더라고. 그것을 보고 나도 많이 울고 놀랐었다. 시아버지가 알아서 한다고 굳이 혼자 간다고 해서 믿었었다. 알고 보니 그분하고 같이 가서 출생신고를 한 모양이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지금까지 참고 준범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살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내가 너무 무지했고 그냥 내연녀 같은 상황이 되어버려서 창피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네 시누이들 이모로 살았다. 하시길래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단칼에 잘랐어요. 어머님, 누가 시누이들이에요? 누가 뭐래도 저는 어머님하고 신랑밖에 없어요. 아버님도 그 집에서 산다고 들었는데 이제 더 이상 왕래하지 말고 살아요. 아니 그럼 지금까지 준범 씨는 어머님을 이런 상황에서 참, 세상에 말이 안 나오네요. 그럼 결혼 전까지 같이 사신 거예요?
지금 어머님은 어디 계시는데요? 라고 했더니 숙식 제공되는 식당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랑이 결혼을 하면 그 집에서 나가는 조건으로 살고 있어서 결혼하자마자 그 집에서 나오셨고 저희한테는 혹시나 짐이 될까봐 알리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시고 있었던 모양이더군요. 이번에 준범이 결혼할 때도 왔다 갔다 그래서 너한테 말을 한다니까 기어코 말려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야 하는 겁니다.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저희 시어머니 얘기를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시어머니와 소주 한잔하면서 어머님 얘기를 더 들어드렸어요. 내가 우리 준범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같이 가려고 준비하는데 아휴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나랑 준범이랑 많이 울었다. 그땐 당차지도 못하고 행여나 같이 사는 것도 못 살게 할까봐 숨죽여서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도 왜 그랬나 싶기도 해. 내 신부인이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서 힘도 없고 내 아들 못 볼까 구박받으면서 살았다. 내가 술 한잔하니 별 얘기를 다 한다. 하시면서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저도 계속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더 이상 어머님을 잡지 않았어요. 신랑이 퇴근하고 왔는데 신랑이 그날따라 안쓰럽게 보이더군요. 자라면서 엄마를 둘 두고 얼마나 눈치 보고 자랐을까 생각하니 짠해서 안아주었더니 왜 이래 하는 표정을 하더군요. 저는 이들을 위해 제가 나서야겠다 생각했고 내가 이들을 감싸 안아줘야겠다 생각했어요. 며칠 후 집에 혼자 있는데 저희 집에 어머님 연세보다 많은 분하고 여자 둘이 와서 다짜고짜 자기를 어머니라고 소개를 하더군요. 그러더니 저한테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니 애도 하나밖에 없으면서 집이 왜 이러냐? 내가 이래서 진작 찾아오려고 했다. 반찬은 제대로 해먹고 있냐?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따지고 들었어요. 아니 누구시라고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남이 살림에 참견을 하시는 거죠? 라고 했더니 갑자기 여자 한 명이 저한테 막말을 하더군요. 아니 어디 어른한테 배운 거 없이 행동하는 것 봐라. 너 준범이한테 얘기 못 들었니? 엄마 따로 있다고? 하시길래 이때다 싶어 말했어요. 아하 그러세요? 며칠 전에 얘기는 들었지만 전 달라질 거 하나도 없는데요? 저한테 뭘 바라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참에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는 결혼 전 저의 시어머니는 준범 씨를 낳아준 어머님 한 분뿐이라는 걸 알고 결혼했기 때문에 지금도 변하는 건 없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사실들 들었다고 해서 바뀔지 모른다는 기대감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으로 오셨다면 잘못 오신 것 같네요. 저는 여러분들 받아줄 생각 전혀 없어요. 제 생각 또한 바뀌지 않아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라고 했더니 또 다른 여자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시누이들이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따끔하게 혼나봐야 정신 차릴래? 하는 겁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아니 누가 누구의 시누이라고 뭘로 협박할 건데요? 아니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말을 섞고 있네요. 그만 나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이렇게 말하니 당황해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제 신랑이나 시어머니가 말랑말랑해서 만만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쉽게 괴롭혔던가 본데 제가 먹히지 않자 말도 안 되는 말로 트집을 잡더군요. 나가려면 네가 나가야지. 누구 집인데 우리 보고 나가라 마라 해? 하는 거예요. 어처구니도 없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알려줬습니다. 아하, 모르고 계셨나 본데요. 잘 들으세요. 이 집은 제가 장만해서 살고 있는 집이고 여기 있는 살림 또한 제가 다 장만했습니다. 저희 친정이 다행히도 잘 사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신랑은 결혼에 한 푼도 보태지 않고 몸만 온 사람이에요. 그렇잖아도 결혼 전에 적금해 놓은 돈 아버님이 사기로 다 날려먹었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보니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어쨌든 당신들이 이 집에 무언가 바라고 왔다면 잘못 왔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시어머니랑 신랑이랑은 전혀 달라요. 저 건드리지 마세요. 화나면 가만 안 둡니다. 했더니 전부인이 갑자기 욕을 하더군요. 아니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을 봤나. 네가 감히 내가 준범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공을 안 갚겠다 하는 거야? 하는데 이런 사람이 엄마라고 하는데 기가 막혀서 어른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말했어요. 지금 아들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겁니까?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가지고 그동안 키워줬으니 돈을 내놔라 이럽니까?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결혼 전 돈 다 날린 것도 미안해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두 분도 빨리 엄마 데리고 내 집에서 나가세요. 내 결혼에 시누이는 없어요. 다들 이쯤 되면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했더니 전철하는 여자가 너 두고 보자는 식으로 얼굴을 하고서 나가더군요. 너무 성질나서 대문 앞에 비싼 소금을 아낌없이 뿌렸어요. 다음날 신랑이 출근을 못하고 있어서 왜 출근하지 않아? 했더니 아버지가 오전에 오신다고 출근하지 말래 하시길래 신랑한테 걱정 말고 내가 책임지고 잘 해결할 테니까 그냥 출근해 하고 출근을 시켰습니다. 신랑이 출근을 하고 1시간이 지나서 전처와 딸들이 아버님을 모시고 오셨더군요. 저는 말로는 무섭지 않으나 행여나 몸으로 저를 여럿이 달려들여 어쩌나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 전에 친정 부모님과 언니 그리고 오빠를 불렀습니다. 친정이 저희 집과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 친정 식구들이 시아버지 오시기 전에 먼저 오셨기 때문에 상황 설명을 먼저 다 해드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서자마자 대뜸 너 내가 가만히 안 둔다고 했지? 그래 아버님이 있는 데에서 다시 얘기해봐라. 저것이 보통이 아니더라고 하면서 들어서는데 갑자기 저희 부모님과 형제들을 보자마자 얼음이 되더군요. 저희 아빠 그 여자가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셔서 아니 누구신데 함부로 내 딸한테 가만히 안 둔다는 겁니까? 저것이라니요 누구십니까? 하고 버럭 화를 냈어요. 저희 아빠가 외모가 심한 표현을 하자면 조폭 같은 느낌이랄까요? 몸이 굉장히 좋으셔서 화를 내시면 무섭기까지 한 그런 분이시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아빠가 화를 버럭 내니까 그 여자 쪼그라들어서 한마디 못하고 저희 시아버지도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전처의 두 딸들도 찍소리 못하고 있더군요. 아버지가 한마디 먼저 시작했어요. 지금 상황이 뭡니까? 사돈어른, 저분들은 누구시고 왜 애들 집에 와서 난리를 치는 겁니까? 제가 애들 책임지고 보살피겠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기억 안 나십니까? 아빠가 버럭하고 화를 내니 시아버지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고 정리했습니다. 사돈이 처음부터 자식 없는 셈 칠 테니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포기한 아들, 제가 사위 내 자식처럼 보살피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 애들 이렇게 찾아와서 부모 노릇한다고 들쑤시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이러시면 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이건 저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니 알아두세요 하시면서 어려운 발걸음 하셨지만 오늘은 날이 아니니 다들 가시고 조용히 삽시다 사돈 하니까 시아버지 새 여자분을 데리고 나가시더군요. 그 이후로도 그 여자들 전화도 안 오고 찾아오지도 않더군요. 신랑한테는 가끔 전화해서 금전적인 것을 요구했던 모양입니다. 그땐 친정 아빠가 나서서 확실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조만간 친정 부모님이 이사를 하시는데 저희도 함께 움직일 생각입니다. 신랑은 드디어 자유를 얻었고 너무나 착하신 저희 시어머니도 제가 근처로 모실 생각입니다. 이제는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아버지가 좀 모자르신 분 아니에요?